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눈길인데 다 안전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윤석입니다. 저 선거 구호입니까? 아니요. 예. 그냥 눈 와서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후보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 아직까지 확정이 발표 공표가 안 됐으니까요. 예. 아직까지는. 근데 어차피 단독 입후 보면은 예. 뭐 그냥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러겠죠. 예. 예. 아니 그런데요. 예. 사실 아직 탄핵 심판 선고일도 지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확률상의 차이는 있지만 기대치는 좀 다르겠지만 아직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각하가 될지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저 후보 선출해가지고 조기 대선 준비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너무 이르다는 생각 안 들어요? 지난 대선 때는 정의당이랑 민주당도 그 탄핵이 나기 전에 사전 선출에 들어갔어요. 아, 민주당도요? 네, 예. 근데 후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건 탄핵 결정이 늦는 거지. 예. 저희가 빠른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탄핵 결정이 그래요? 원래 예. 14일쯤에 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들 많이 예상했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빠르다기보다는 탄핵 결정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보 선출됐는데 탄핵 인용이나 인용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후보가 취소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요? 선거가 없으니까. 예. 예. 자,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기각 각하를 기대하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봅니까? 2017년에도요 그 예. 탄핵 선고 앞두고 음. 그 며칠간에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예. 뭐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얘기 돌았는데 결과는 8대 0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적용받는 그런 혐의점을 비교해 보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이 자주 있어서도 안 되지만은 예. 굳이 형평을 따지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은 펄쩍 뛰시겠죠. 나는 뭐냐 이러면서. 예. 자, 그러면 개혁신당은 한 14일 정도의 인용 결정에 날 거를 예상하고 이제 후보 선출 과정 시한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인데 날짜를 예, 지금 미뤄졌잖아요. 예. 언제쯤 언제쯤 선거가 날 거로 전망합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혼란이 길어지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임기 초기에 막무가내로 달리고 있는데 예.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불안정성을 제거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판결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데 그건 뭐예요? 그건 예측이고요. 바람이랑은 좀 다르죠. 아, 예측. 예. 바람은 빨리 나는 게 좋다. 예. 그럼 예측은요? 예측은 실제로 지금 지난 구속 취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 흥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개혁신당은 사실 예. 탄핵 표결에 찬성했지만 그 뒤로 아주 평온하게 저희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날 받아놓은 분이 한 분 있기 때문에 그 날과 가까워지면 이제 지구 종말인 양 예.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그 당의 사정이지 사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탄핵 선고가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급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보통 대법원이 한 3개월 정도의 절차로 심리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 대법원은 가면 이제 증인 부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끝나죠. 예. 서면으로 끝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지연 전술을 펼친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뭐 2달 만에 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하면 대통령 못하면 피선거권 박탈 예. 뭐 이런 식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쫄깃쫄깃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승복 여부를 포함해서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을 것이다. 선거 전까지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결국 뭐 지지층을 좀 이렇게 흥분시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안 내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은 보십니까? 지금 주변의 참모들이나 본인도 예.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마다 잘못된 보고를 받아가지고 일을 그르친 사례가 많거든요. 부산 엑스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왕고래 같은 것도 그런 것 같고 이번에도 참모들이 잘못된 분위기를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측합니다. 그래서 기각될 것이다. 기각되니까 헌법재판소를 자극하지 말자 뭐 이 정도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아니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승복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다.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사실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예. 누구를 변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게 잘 모르겠거든요. 예. 승복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예. 그때 정세균 의장이 예. 모두 다 이제 여야 4당을 맞아요. 모아서 예. 승복하자는 결의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물론 국민의힘 측에서는 다른 의미로 좀 승복하겠다 하지만은 저는 민주당도 여기에 좀 응하고 예. 그래서 다 같이 승복하는 문화가 천명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승복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겠고,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승복을 포함하는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겠다. 승복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준석 의원의 전망대로라면 대통령 측은 지금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기각은 확실하고 예.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예. 나름 조심하는 겁니다. 예. 나름 몸조심. 예. 자, 그러면 대통령 측 기대와는 달리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아주 강한 공격 모드로 나서실 거라는 거를. 그래요? 예. 우선 구속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곳이 아크로비스타로 바뀌고 예. 그럼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 정치를 하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요? 동훈아 너는 오지 마. 예. 예. 이 김 장관 여기 식사만 하러 오시고. 뭐 이런 거.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에 실질적인 개입을 할 거다. 그렇죠. 관저 예. 사저 출입 여부 같은 걸로 예. 자신의 윤심을 드러내려고 할 텐데 저는 그 거목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거목을 얼마나 추종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는 비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예. 방금 전에 제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동훈아 오지 마 이러겠지만은 예. 역설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거꾸로 본인이 먼저 얘기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어떤 얘기요? 와달라고? 오랜만에 좀 풀자 뭐 이런 식으로 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본인이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 상황에서 적이 많은 건 좋지 않거든요. 예. 아니 그 얘기는 지금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센 것 같지만 만약에 파면이 돼서 사저로 돌아가면 그 힘은 급격하게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 자체가 잘 아시지만 감정 기복이 좀 심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뭐 하루는 이제 술 드시면서 괄괄해가지고 이준석 뭐 가만 안 두겠다 이러다가 그 다음 날에는 전 90도 인사하면서 뭐 100년 만에 나올 당대표입니다 이러고 이게 감정 기복이 심하세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감정인지 아니면 현실에 대한 그런 어떤 적응력인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이제 지금은 경호처 막 몇백 명 끼고 이렇게 위세 좋게 계시지만은 예. 또 사저로 돌아가시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사저로 돌아가서도 예를 들면 지지층을 좀 자극해가지고 승복을 못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든 나 아직 살아있어라는 걸 보여주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은 그 국민의힘의 경선 절차가 시작되거든요. 예. 거기서 나 죽지 않았어를 보여주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지지자 여러분 아쉽겠지만 이제 현재 결과에 승복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가 아니라 광장으로 나와라 나를 지켜달라 이런다고요? 그렇게 직접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만의 언어로 하겠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파괴자인데 예. 그걸 또 지지층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야에 앞서도 우리 이준석 의원이 좀 언급을 하셨지만 승복 신경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그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승복한다. 이재명 대표 당신이라 진정성 있게 하라. 이렇게 공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처럼 넘기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번 사태 유례자 촉발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정부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지른 쪽에서 이렇게 치우면 되는 거지. 예. 범야권에다가 너희들도 뭐에 승복하라는 겁니까? 지금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예. 예. 그럼 이재명 대표는 저 방송에서는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면 왜 공식적으로 우리처럼 얘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고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니까요. 거기가 승복해야 되는 거고.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피청구인도 아닌데 본인이 승복 안 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럼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그 본인에게 이제 걸려있는 형사 재판들에서 거기 결과에 승복하라고 해야겠죠. 개혁신당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면요. 저희는 둘 다 승복해라. 이재명 대표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예.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두 분 다 이제 정치 충분히 하셨으니까 만약에 그 본인들의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시라. 그러면은 그 승복은 헌재 탄핵 심판 결과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선거 결과에도 이재명 대표가 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두 분 다 좀 정치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부침이 많았고 예, 이제 뭐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셔야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대 강연을 가셨던데 예. 보수 진영을 향해 많은 쓴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보수 진영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 종교가 계속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보수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선거 지고 나서요. 예. 아 우리가 어떻게 졌지? 이건 우리도 아스팔트로 나가겠어. 이러면서 두 가지 집단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는 안보단체. 예. 그리고 그래서 과거에 보면 군복 입은 분들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종교단체. 사람 동원력과 자금력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보수의 엘리트성이 상실되고 결국엔 거기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탈피하지 못하면은 과거처럼 보수가 유능하다. 뭐 집권 세력은 그 보수에서 엘리트들이 해야지 이런 인식을 가져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한 사람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었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 얘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개헌을 하면은 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저는 개헌을 하는 건 좋다. 저도 했으면 좋겠다. 예. 하지만 뭐 개헌 하나면 다 풀릴 것 같이 얘기할 것이 아니다. 결국 정치의 꽃은 선거이고 예. 선거에서 옳은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좀 더 이런 돌발성이나 아니면 때로는 보면 이 예측 불가능성 예. 이런 게 적은 분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도 위험한 지점이 많다. 예.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 개인 간의 대화에서 굉장히 화가 난다 해가지고 갑자기 과격한 언사를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나온다는 건 되게 안 좋은 징후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도자를 누구 고르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도가 어떻냐.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제 수상이었어도 분명히 뭐 큰 사고 쳤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퇴출 대상이다. 요 얘기인 거죠.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내야 된다. 윤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퇴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셨던데. 제가 평소에 양비론 절대 안 하는데요. 예. 지난번 대선을 바라보면은 저한테 뭐 윤석열 대통령을 도운 것에 사과라 이런 분도 있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곡이면은 이재명 대표는 상한곡이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투표용지를 받아들였는데 답이 없는 킬러 문항 같은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예. 마찬가지 상황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퇴출 대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탄핵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2심에서 당선 무효용이 나와도 대법원이 확정이 안 되면 조기 대선 출마하고 대통령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유력하고. 그렇죠. 어떻게 퇴출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선거로 가야죠. 네, 선거로서 대중이 예. 지금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입니까? 지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로 갔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1년 뒤에 여기서 방송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이미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예. 예, 제가 기업 이름 대긴 좀 그렇지만은 여수와 포항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 산업들이 지금 위기에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한가하게 지금 서로 방탄하는 서로 감옥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예. 사실 아까 말했던 그 킬러 문항의 두 분, 윤석열, 이재명 두 분 정치하면서 맨날 정치에서 다루는 것이 누구 감옥 보내야 된다, 누구 방탄해야 된다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는 분들이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선거를 통해서 퇴출시킨다. 뭐 이게 이준석 의원의 계획이에요, 지금. 그게 대한민국의 계획이 돼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조기 대선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여러 예비 후보들, 잠룡들이 뛰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 후보는 최종적으로 누가 올라올 거로 전망하십니까? 민심의 김문수, 당심의 김문수? 그래요? 예. 예. 지금 지표로는 그렇죠. 지표로는요?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선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속된 말로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 사망하시는 계기가 되는데 예. 그러면 그것에 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경선이 가능한데 예. 이렇게 끝까지 이분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으니까 예. 이거 탈상하는 과정이 정치적 탈상하는 과정이 한 달 가까이 걸릴 겁니다 최소. 그 기간에 경선 끝나요. 예. 예.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장관이 올라오면 김문수 장관은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들 중에서 이준석 의원하고는 제일 결이 안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단일화는 없겠네요. 저랑 만나서 대화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순위를 따지면요. 예. 아마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은 저랑 워낙 친하고요. 예, 뭐 그렇죠. 김문수 장관도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고요. 예. 아버지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아마 그 다음이 아마 이재명 대표쯤 되지 않을까. 예. 그 다음이 아마 한동훈 대표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김문수 장관이 올라와도 단일할 수도 있다. 단일화는 좀 검토해본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끝까지 완주한다?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이준석 의원 표현대로 하면 선거를 통해서 퇴출시키겠다는 이준석 의원의 계획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래 쉽지 않은 계획인데요. 예. 제가 뭐 치르는 선거 중에 쉬운 선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압도적 전투력으로 이제 예.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제 숙명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준석 의원이 비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 민주당에서는 왜 뜬금없이 심우정 총장을 감싸냐? 혹시 명태균 씨 때문이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제일 먼저 심우정 총장 사퇴하라고 했을걸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건 민주당 예. 사람들이 논평을 내기 전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예. 논평을 내는 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뭐 명태균 사장 관련해서 뭐 가십성 얘기는 나와도 문제될 만한 일 한 게 없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확실한 예. 거는 예. 법원에서 구속 취소하면서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예. 법원에 지금 자주 방문하시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게 두려워서 법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지금쯤이면 법원에 대해 가지고 강한 비판 성명을 내야죠. 예. 민주당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거의 혹자들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가 서초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매일 지역구에 가는 게 이제 국회의원의 운명인데 서초구에 너무 많이 가시니까. 그런 의미구나. 예.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서초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처럼 활동하지 않으시도록 예. 빨리 의혹을 좀 클리어했으면 좋겠고 대법원에 탄원서 좀 냈으면 좋겠어요. 뭐요? 투표하기 전에 빨리 결론 내달라고. 대법원까지 3심까지 확정해줘야 된다. 대한민국에 대선 나가는 사람이 2심까지 유죄받고 날 받아놓고 가는 게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절차 협조할 테니 대법원에서는 한 달 내로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탄원하면 야 이재명 대표 진짜 멋있다. 제가 방송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니까 이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